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30살 남성입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제가 다니는 직장의 노처녀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 과장님이라는 노처녀 상사인데요.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과 아주 이상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노처녀 이 과장님은 저보다 9살이 많아요. 39살이시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데요.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지만은 않은 회사예요. 저는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직급이 대리일 뿐이지 회사의 막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노처녀 이 과장님 때문에 회사를 옮겨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제가 나이가 가장 적어요. 회사 막내이고요. 또 저만 아직 미혼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다들 결혼을 하신 유부남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과장님 타겟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과장님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었죠. 아직 회사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업무를 보다가 실수할 때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럴 때면 저는 이 과장님에게 끌려가서 아주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혼이 나고는 해요. 어찌나 앙칼지게 저에게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제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회사를 그만두라면서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죠. 저는 정말 이 과장님이 싫었어요. 다른 직원분들은 이 과장님이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는데요. 본인이 결혼을 못한 거는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저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어느 봄날이었어요. 회사 사장님이 야유회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한 콘도를 빌려서 주말 1박 2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말에 집에서 혼자 쉬는 게 더 좋았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회사 막내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억지로 야유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노처녀 히스테리 이 과장님도 있으니 저는 그 야유회에 대해서 정말 눈꽃만큼의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유회에서 저는 정말 절대 못 잊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사장님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이 토요일 아침 일찍 약속 장소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다들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모였죠. 저를 제외한 모든 남자 직원들은 모두들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더라고요. 회사의 유일한 홍일점인 노처녀 이 과장님은 나름 꾸미고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이 과장님이 몸매가 저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시시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몸서리를 치면서 혼자 고개를 내저었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노처녀 이 과장님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회사 직원 10명은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목적지로 출발했죠. 저는 하필 노처녀 이 과장님하고 같은 승합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내라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장님은 조수석에 타게 되었죠.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야유회 목적지로 가는 동안 이 과장님이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조수석에 타면 운전하는 사람을 챙기는 게 맞다면서 제 입에 과일을 넣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완전히 당황스러워서 혹시 이 과장님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뒷좌석에 타신 다른 직원분들이
그런 이 과장님과 저의 모습을 보고는 둘이 썸이라도 타냐면서 놀리는데 정말 싫었어요. 그 후로는 저는 이 과장님이 주는 음식은 안 받아먹고 앞에만 바라보면서 운전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야유의 장소인 경기도의 콘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묵을 콘도는 엄청 한적한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숙소 옆에는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좋은 곳이었어요. 물소리도 시원했고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새소리도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야유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요. 막상 풍경 좋은 곳에 오니 기분이 좀 나아지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숙소로 올라가 보게 되었죠. 이 과장님만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따로 작은 방을 쓰기로 했고요. 남자 직원들은 방 2개를 나눠서 쓰기로 했죠. 그렇게 짐을 풀고 잠깐 쉬다가 다들 야외로 나와서 즐기기 시작했죠. 팀을 나눠서 족구도 했고요. 숙소 앞에 있는 계곡물에 발을 담가보기도 하고요. 다들 회사 일은 잠시 잊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자꾸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과장님이 따라오면서 저를 귀찮게 하셨어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첨벙대고 있는데 옆에 와서는 저에게 장난으로 물을 뿌리기도 했고요. 물에서 나오면서는 바닥이 미끄럽다면서 자기 손까지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욕을 하면서 이 과장님 손을 잡아서 물 밖으로 나오는 걸 도와줬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따리더니 왜 지금은 연약한 척이랑.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의 자유시간이 지난 후에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었죠. 직원들이 모두 숙소 앞마당에 모여서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콘도에 비치되어 있는 바비큐 장비를 이용해서 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과장님이 조금 낌새가 이상하게 저에게 치근대는 게 수상했지만요. 그 점만 빼면 야유회가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고기랑 음식들도 꽤 맛있었고요. 저는 간만에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술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마치 대학생 시절 MT 놀러온 기분도 조금 들었어요.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취업한 이후에는 회사 일에 적응한다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지 오래였거든요. 이런 게 회사 생활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작은 회사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면서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떠들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나 봐요. 콘도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금세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직원들은 일단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실내로 자리를 옮겼죠. 실내에서는 큰 강당으로 다 같이 가서 술도 더 마시면서 각종 게임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회사 야유회 첫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시간이 10시가 넘었을 때쯤 사장님이 오늘 일정은 마칠 테니 남은 시간은 알아서들 쉬고 내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 막내이니 자리를 정리하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뒷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이 과장님이 자기랑 산책을 가지 않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했죠. 이 과장님은 회사에서는 자기가 일을 가르쳐 주느라 조금 엄하게 대했다면서 사실 미안한 마음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같이 잠시 산책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저는 사실 달갑지는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과장님과 단둘이 한적한 산길을 걷게 되었죠.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하면서 저는 이 과장님과 생각지도 못한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과장님이 묻더라고요. 자기가 혼낼 때 기분이 많이 나빴냐고요. 저는 술도 조금 마셨고 약간은 나긋나긋해진 이 과장님의 태도에 솔직하게 말을 해버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혼내실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을 때도 있었다고요. 이 과장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조금 있다가 미안했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일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가 지나쳤다고요. 저도 이 과장님의 그런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니 서운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과장님과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마저 들었죠. 이 과장님도 저를 더 가깝게 느꼈던 걸까요? 갑자기 이 과장님은 밤길이 무섭다면서 제 팔목을 붙잡고 걷기 시작했죠. 이 과장님의 살길이 자꾸 닿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연애 경험이 없었지만 이건 대놓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이 과장님의 팔을 풀고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이 과장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과장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느낌이 왔죠. 저는 고개를 돌려서 이 과장님을 쳐다봤어요. 은은한 불빛 속에서 이 과장님의 몸매도 더 부각돼 보였고 제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들고 있던 손전등에 불을 끄고는 이 과장님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 과장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죠.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한적한 산길에서 저는 이 과장님과 사랑까지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어두운 산책로 벤치에서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라앉히고는 숙소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내내 이 과장님은 제 팔에 팔짱을 낀 채 저에게 아양을 부렸고요. 옆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애교를 부리는 이 여자가 불과 며칠 전까지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과장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과장님은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면 자기 방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 방 다른 직원들이 다들 곯아떨어졌을 때쯤 저는 이 과장님의 방으로 몰래 건너가서 또다시 사랑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야유회였어요. 그렇게 야유회 날이 끝나고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장님과 저의 사이는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예전처럼 저는 회사에서 이 과장님에게 계속 혼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처럼 혼이 나더라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회사 일이 끝나고는 사랑을 나눌 때 제가 이 과장님을 혼내주면 되거든요. 이 과장님은 회사에서는 앙칼진 노처녀 히스테리 상사이지만 밖에서 둘이 만나게 되면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아주 순종적인 애인으로 바뀌어요. 그런 점이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회사 서류에 사소한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요. 결제 서류를 올리기 전에 실수를 발견했지만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어요. 이 과장님이 이 실수를 발견해서 저를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들 이야기하는 나지밤저인가 봐요. 만약 오늘도 이 과장님에게 회사에서 혼나게 되면 오늘 밤 데이트에서는 저도 더 호되게 이 과장님을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이 싫은 감정으로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저처럼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혹시 아나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